한 고등학생이 흉기를 들고 다른 학생을 위협합니다. 우리 들려고 미안해 안 미안해. 이어 손가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강제로 신체를 촬영합니다. 학생이 할 짓이 못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착한 애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참고 있었을까. 지난 2022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양에 사는 A군은 4년 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음주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밀기도 했습니다. 금품 갈취도 있었는데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금액만 230만 원. A군은 고가 물품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폭 사실이 알려지고도 학교 측으로부터 즉각 보호받지 못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A군의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아채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다음날 수학여행이라며 즉시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겁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 가해 학생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 중 1명이 현직 경찰로 알려지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으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학교 측의 늦장 대응에 대해 엄중 조사하는 한편 가해자들이 청양과 대전, 보령 등에 흩어져 있는 만큼 오는 20일 공동학폭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TJB 박광식입니다. 충남 청양에서 4년 가까이 한 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들이 결국 퇴학 처분됐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왔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들려고 미안해 안 미안해. 학생이 할 짓이 못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착한 애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참고 있었을까.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년 동안 동급생들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군요. 아마 지옥이었을 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부모가 근처에 있지만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의 특성상 이런 그 폭력 피해를 그 장기간에 걸쳐서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뭐 어른들이 전혀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보게 되면 이 피해 학생 A군을 이 가해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ATM. 빵 셔틀, 로에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금만 600만이 넘고 아까 뭐 물건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 언어 폭력이라든가 또는 뭐 성폭력 그리고 이제 도를 넘는 가혹행위인데 머리도 이제 묶어놓고 삭발하고 성추행 현장을 갖다 찍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아마 이 피해 학생으로서는 지옥이었을 거로 봅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학폭을 저지르는 심리는 대체 어떤 건가요?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접근을 하지는 않죠. 이제 한번 툭툭 건드려 보는데 통상 이제 그 피해자가 되는 그 사람들의 특성이 좀 온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과 어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순간순간 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혼자 참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참는 거를 보고 이것은 이제 좋은 그 대상을 자기들은 골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상대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가학성이라고 하는 것이 증폭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고 저것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 피해자는 장기적으로 아주 망가져가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가해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일에 이제 학폭 심의가 열렸는데요. 지금 그 장기간 신체 폭력이라든가 이 내용들 보면 상당히 이게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인륜적인 그 범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낸 피해 학생의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퇴학 처분을 갖다가 이제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퇴학 처분은 퇴학 처분이지만 학교에 안 오더라도 이 피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가해자들의 보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또 찾아와서 이 보복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가해 학생들에게 A군에게 접촉 금지 명령 그리고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이제 내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피해 학생에게 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면서 집중 보호를 조치를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문제죠.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주목을 하니까 뭐 학교폭력위원회라든가 학교 경찰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처음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이런 조치 만족하고 있답니까? 지금 뭐 만족하다 그런 뭐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단 이 A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살기 싫을 정도의 어떤 심정일 텐데 한 언론을 통해서 이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그쪽에도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과를 갖다 한 번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그럼 퇴학으로 끝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은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가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들이니까 네. 그 연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촉법 소년에 해당되느냐 또는 뭐 범죄 소년에 해당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경찰은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특수폭력 그리고 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법원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영장은 기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그 추가적인 그 학생들도 이제 입건을 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15세 이상이 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4세 미만 즉 13세 11개월 뭐 이때까지는 전부 다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것인가는 연령에 따라서 아마 구분이 되어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